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치과 김일량입니다. 오늘 전치부 레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급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급아동은 보통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대부분이 당황한 상황에서 찾아오게 되고요. 특별히 그 환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부모님들 혹은 요즘에는 조부모님들까지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가해자 부모님도 오시게 되고 또 담임 선생님 혹은 양호 선생님도 오시게 돼서 대기실에 아주 북적북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 입만을 바라보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갈 수도 있고 또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고아동 환자를 만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고아동 환자를 볼 때 제가 처음에 드는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 상황을 좀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환자를 보게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캄파지 레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환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앞니 두 개가 부러졌고요. 양상이 매우 비슷한데 치료는 좀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해봤던 케이스입니다. 왼쪽 환자는 이렇게 치료를 했고요. 오른쪽 환자는 저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는 레진을 이용해서 수복했던 케이스고요. 하나는 세라믹을 이용해서 수복했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무엇이 더 심미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무엇이 더 심미적인지, 무엇이 더 롱저비티가 좋은지 이런 논쟁은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숫자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환자를 치료할 때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환자에게도 유익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술자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더 이 환자에게 잘해줄 수 있는가, 어떤 것을 접근해 나가야 보다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걸 복합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안 좋은 것은 내가 환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환자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것이든 환자가 유익한 것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캄파지 레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제 경험들, 생각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급아동 환자를 치료하게 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왔던 어린아이 환자인데요. 엔도도 잘 되어 있었지만 치아 수복을 했던 형태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는 컨투어도 잘 되어 있고 비교적 접착도 잘 이루어져 있지만 뭔가 티가 나죠. 환자가 뭔가 만족하기는 어려운 뭔가 거슬리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는 두 개의 치아 레진을 수복을 했는데 하나는 깨져 나갔고요. 옆에 것은 들떠서 곧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는 접착 실패로 인해서 리키지가 와서 변색이 왔던 그런 케이스들이죠. 이런 케이스들을 하나 혹은 둘 혹은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레진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레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된 경험들 혹은 실수에 기반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급 아동 레진 수복을 할 때 세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프랙처 라인을 티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 환자는 치료가 잘 되어 있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프랙처 라인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이죠. 자기 치아와 수복했던 치아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은 원래 티가 나는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겠죠. 이것을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페서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레진을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어떤 쉐이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1을 혹은 A2를 혹은 A3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치아의 구조를 보면
이 안에는 A1, A2, A3가 섞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 A1 1.25 혹은 A의 2.35 뭐 이 정도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부위에 따라 색깔도 다 다르게 되겠죠. 내가 A1을 썼느냐 혹은 A2를 썼느냐 A3를 썼느냐가 레진의 결과의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페서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오펙 조절에 조금만 실패한다 할지라도 금방 눈에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펙을 다양한 레진을 가지고 오펙 조절에 중점을 두라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이아스테마 같은 그런 레진 치료를 할 때 전혀 치아를 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이왕 치아 깨졌던 상황에서는 배배를 주는 것에 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롱 배배를 주는 것이 레진을 점차적으로 빌드업할 수 있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오페시티 조절, 많은 양의 배배를 주는 것이 매우 프랙처 라인을 감추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것을 다시 레진을 제거하고 오펙 조절을 잘하고 롱 배배를 주어서 다시 레진을 회복했던 리페어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레진을 수박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피니시 라인을 감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증례에서 보면 레진과 자연 치아의 경계가 뭔가 거칠게 보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레진 수복을 했던 티가 나지 않게 되려면 결국 그 경계가 스무드하게 넘어가야지 되고 또 표면 텍스처가 굉장히 비슷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필 레진을 적절히 쓰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마이크로필 레진을 쓰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레진은 필러와 매트리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용되는 필러는 제조사마다 또 제품마다 다양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이크로필 레진은 입자가 매우 작은 0.01 혹은 0.1 이런 마이크론 이하의 필러를 쓰는 것을 보통 말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필 레진을 써야만 그 표면 광택도가 자연치유 에나멜과 비슷한 정도의 광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필 레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피니싱을 할 때 우리는 폴리싱 디스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곤 합니다만 저는 레진을 빌드업하고 나서 거의 폴리싱 디스크 하나로 피니싱과 폴리싱을 다 끝냅니다. 거의 하나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직경이 작은 포인트라든가 다이아몬드 버 이런 걸로 사용해서는 매끄러운 표면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리싱 디스크를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 동일한 상황을 새로 빌드업한 것이 아니라 디스크로 폴리싱만 다시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깨지지 않는 거죠. 레진을 수복을 하고 났는데 이와 같이 깨지고 난다면 사실 낭패가 될 수밖에 없고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레진은 잘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도 물론 깨지는 것을 경험하긴 합니다만 제 임상에서 레진이 깨지는 것이 그렇게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질 것이 염려되는 케이스에 있어서 레진을 셀렉션하는데 주로 하이브리드 레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레진은 필러 입자가 작은 것과 큰 것을 적절히 사용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보다 많은 필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큰 입자의 필러가 사용될 경우는 프랙처 라인이 진행되다가 거기 딱 걸려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것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깨질 것이 염려되는 케이스에 있어서 이런 하이브리드 레진을 적절히 사용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것에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증례는 이것을 11년이 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마모가 된 것은 보이지만 전혀 깨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매우 흔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랙처 라인을 감추고 또 피니시 라인을 감추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적절히 촬영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급아동 환자가 생길 때 어떻게 제가 이것을 필링을 하고 하는지 모시도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깨져서 왔을 때 저는 먼저 배배를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 배배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배배는 반드시 저는 수직과 수평을 조합으로 주고 있지 오블릭하게 배배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배를 오블릭하게 주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약간 그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해부학적인 구조가 전치부의 모양에 있어서
수직과 수평적인 것은 있지만 오블릭한 구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블릭하게 배배를 주게 될 경우 약간 이질감이 금방 나타나게 돼서 티가 나기 때문에 저는 수직과 수평 배배를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레진을 빌드업할 때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에칭과 본딩을 한 이후에 레진을 빌드업하게 되는데 먼저 배벨은 순측에는 롱 배벨을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설측에서는 쉔퍼 마진을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칭과 본딩을 한 다음에 오펙 레진을 저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 볼륨으로 치면 약 3분의 2 이상을 오펙 레진을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설측에 오펙 레진을 이렇게 빌드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랙처 라인을 반드시 오버랩 넘어서 오펙 레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펙 레진이 빛의 차단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프랙처 라인을 보이지 않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겉에 한 겹은 반드시 투명한 마이크로 레진을 전체를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순측의 오펙 레진 혹은 하이브리드 레진은 전혀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잘 조절해서 한 겹을 마이크로필 레진을 올려놓고 팔리싱하게 되면 이 마이크로필 레진은 마모에 대한 저항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광택도가 잘 나기 때문에 주변 에나멜과 어떤 표면의 질감적인 차이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니싱 라인을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깨지는 것을 오펙 레진이 막아줄 수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레진이 깨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또 오펙 레진이 이 프랙처 라인을 감춰줄 수 있고 또 하이브리드 레진과 적절한 투명감과 마이크로필 레진을 가진 이 레진이 피니싱 라인을 감춰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자가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배벨을 수직과 수평으로 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레진을 올리고 피니싱을 한 모습입니다. 보면은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프랙처 라인이 보이지 않고 있고 피니싱 라인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서 프랙처 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펙 쉐이드 레진의 힘이고요. 피니싱 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이크로필 레진의 힘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일 이 레진 결과가 오랫동안 롱저버티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설측에 사용한 하이브리드 레진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니라테럴하게 깨졌던 두 개의 치아가 깨진 환자가 왔는데요. 보면은 유니라테럴하게 깨져 있고 또 치아의 쉐이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런 옐로우한 것도 있고 오펙한 쉐이드도 있고 투명한 쉐이드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사실 이것을 유니라테럴하게 세라믹을 이용해서 수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기공사에게 잘 전달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체어 사이드에서 제가 수복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수직과 수평으로 배배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레진을 사용해서 빌드업합니다. 그럼 체어 사이드에서 이렇게 약간 오펙한 밴드도 줄 수 있고 제가 눈으로 바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공사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에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세라믹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복을 하는 증례가 되겠고요. 보면 역시 피니시 라인과 프랙처 라인이 보이지 않게 잘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복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치아의 맹출이 완성되지 않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사실 세라믹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일수록 저는 레진이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진을 이용해서 수복한 모습이고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런 환자들은 교정을 한 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딩이 있으면 크라우딩 있는 대로 그대로 재현해 주는 것이 이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일 세라믹을 이용해서 가전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나중에 교정을 할 때 상당히 교정의사가 당혹스러운 루트의 방향과 크라운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4급 와동 레진 수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핸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처음 할 때는 보통 왁스업과 버티 인덱스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지난 밤에 넘어져서 응급실을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날 저에게로 왔던 환자입니다. 보다시피 트라우마가 많이 있고 3개 치아가 다 깨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라서 불가피하게 엔도를 시행을 했고요. 치아가 3개가 깨졌기 때문에 좀 인상을 떠서 버티 인덱스를 이용하기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체득을 했고요. 왁스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 인덱스를 환자의 설치기에 대고 레진을 빌드업하게 되면 한쪽 월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형태를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서 레진을 수복을 했고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하면 프리핸드로 하기에는 사실 멀티플한 케이스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버티 인덱스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왁스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왁스업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선호하지는 않고요. 저는 프리핸드로 하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9살 남자가 왔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오버젯도 크고 크라우딩도 심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세라믹으로 하게 되면 사실 기공사가 어떻게 형태를 만들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교정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다이렉트로 레진을 빌드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를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배배를 주고 한쪽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애층과 본딩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으로 두 가지 레진을 이용해서 빌드업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통 프리핸드로 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설치기에 이렇게 레진이 좀 흘러내려서 좀 떡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않고 약간 보통 오버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사진을 좀 찍으면서 하느라고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해서 너무 설치기에 많은 오버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이아몬드 버로 금방 갈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저는 실제로 이거 할 때 순축에서 집중합니다. 순축에는 절대로 오버되지 않게 필요한 양만큼 레진이 빌드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조절을 한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기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댄스플랫에 나온 TPH 레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제가 거의 30년 동안 사용했고 굉장히 깨지는 것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레진이라 제가 좋아하고 있고요. 오펙 쉐이드를 설치기에 빌드업한 모습이고 순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감이 있는 A2 쉐이드를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이용해서 설측은 다이아몬드 버로 갈아냈고 그 이후에는 디스크를 이용해서 피니싱과 폴리싱을 마무리했던 모습입니다. 한쪽이 마무리가 됐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배배를 주고 또 애칭과 본딩을 한 다음에 레진 빌드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기에는 하이브리드 레진, 오펙 쉐이드를 넣었고요. 순축에는 투명감이 있는 마이크로필 레진을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기에는 다이아몬드 바로 갈아냈고 나머지는 이후로는 폴리싱 디스크로 피니싱과 폴리싱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치료 당일의 모습이고요. 보면은 순축에 마이크로필 레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광택이 잘 나고 있고 주변 에나멜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의 모습이고 보다 자연스럽게 정돈이 된 모습입니다. 전과 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라우딩이 있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는 레진을 빌드업해서 나중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4급 아동을 잘 수복할 수 있으면 세라믹이 이렇게 약간 취핑이 돼서 온 케이스에 있어서도 뜯어내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배배를 주고 표면에 불산 처리와 실레인 처리를 한 다음에 레진을 빌드업하게 되면 감쪽같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서 유전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컨제니탈 미싱 케이스죠. 이런 경우도 보통 이걸 발치하게 되면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임플란트 하기도 애매해서 공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레진을 빌드업해서 감쪽같게 만들어준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굉장히 환자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페그라 아트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정중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간을 다 모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레진을 이용해서 빌드업 해주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깨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역시 임상가에는 깨지는 것이 가장 무섭죠. 거기에 대한 증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깨져서 왔고요. 레진 빌드업 해줘서 이제 잘 만족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환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앞니가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왔는데 저는 좀 흥미롭게 이 사진을 좀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제가 했던 레진도 깨졌는데 다 깨져나가지 않고 일부 치핑이 생겼어요. 근데 옆에 자연치도 깨졌죠. 똑같이 치핑이 생겼습니다.
자연치도 깨졌다는 건 상당한 외력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제가 빌드업한 레진이 온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치핑 생겼다는 것은 잘 버텼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진이 안 깨질 수는 없습니다. 세라믹도 깨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버텼다는 것은 이 레진은 상당히 접착에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런 것을 메시지가 이 사진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도 이제 안미가 깨져서 왔던 성인 환자고요. 레진을 빌드업했고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이제 제 기억이 잊어졌던 그런 환자인데 어느 날 환자가 11년 후에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약간의 마모된 흔적은 보이지만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죠. 예, 전과 치료 후 11년 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그리고 앞니가 깨졌을 때 깨진 조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조각이 아주 이렇게 여러 개로 조각난 것이 아니라 딱 깔끔하게 깨진 경우에는 저는 붙이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엔도를 하고 붙이게 되면 상당히 심미적으로나 또 시간이 가도 오롱저버티를 보통 보장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전과 후의 모습, 10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수술실에 수술하다가 의사가 실수로 앞니를 부러뜨렸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사가 난처한 케이스에 저에게 리퍼가 됐던 환자인데 다행히 조각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역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붙여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왔는데 역시 잘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 온전하게 온 경우에는 다시 붙이는 것을 저는 보통 선호를 하고 있고 그 예우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공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래서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심을 수도 없고 또 브릿지하기도 애매한 케이스에 있어서 저는 레진 빌드업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9년이 지났지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레진이 이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니가 깨져서 왔던 환자 레진 빌드업을 했고요. 12년이 지나서 왔는데 이쪽은 온전한데 이쪽이 약간 깨져서 왔어요. 그런 경우는 레진은 또 리페어가 쉽죠. 리페어를 해서 해결했던. 그래서 레진은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리페어가 쉽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교정을 하고 왔던 환자인데요. 보면 여기가 의사가 잘라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것이 크로스바이트였는데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 그 의사가 잘랐다고 그래 엔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치아도 좀 변색이 있고 모양이 안 예쁘니까 다 엔도를 하고 크라운 하자 4개를 그렇게 지휘를 받았던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좀 크라운을 깎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리퍼가 돼서 왔던 환자인데요. 다시 레진을 여기서 빌드업을 했습니다. 자, 이랬던 환자를 다시 빌드업했고 옆에 치아들은 변색 치아는 블리칭을 통해서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자가 삭제를 했던 케이스고요. 앞니에 변색이 있었지만 레진 빌드업을 했고 또 변색은 블리칭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6년이 지난 모습이고요. 12년이 지난 모습이지만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초진 환자 레진 빌드업했고 블리칭을 했던 케이스 그리고 6년이 지난 모습, 12년이 지난 모습 몇 개 제가 증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증례들은 모두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레진은 충분히 심미적이고 롱저버티를 가지고 있다. 잘 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레진을 통해서 문제를 당황한 환자를 해결해 줬을 경우 그리고 환자가 그 결과에 만족을 했을 경우 이 환자는 평생 나의 환자가 된다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레진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진의 장점은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거하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리페어가 쉽다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도전할 법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과 의사를 1, 2년 할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레진은 분명한 것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발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진을 통해서 환자에게 만족시켜준 경우 환자는 엄청난 고마움을 갖게 되고 우리가 좋은 라포가 형성된다는 것을 또 덤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레진 4급 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도전을 해서 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임상, 우리 여러분 임상에 보람을 나타내는 그런 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부족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